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그 심리학 용어에 보면 이제 방어 기제라고 있죠. 방어 기제. 이 방어 기제와 애니어그램 그 9가지 유형과 연결을 지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장형 8번, 9번, 1번과 방어 기제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각각의 사례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방어기제 개념부터 좀 알아볼게요. 방어기제라고 한다는 건 이제 자아가 외부로부터 이제 위협을 받으면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서 나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 의식입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이제 방어기제에 나오는데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억압, 동일시, 어떤 승화, 투사, 합리화, 반동 형성, 뭐 여러 가지 그 방어 기제에 관련된 그 행위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유형별로 좀 대표적인 것들을 좀 찾아보고요. 자, 우선 이제 어떤 상황에서 주로 그러냐면 수용하기 힘든 상처,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을 이제 건드렸을 때 나를 속이거나 다르게 해석하고요. 또 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이런 상황에서도 방어 기제를 펴니다. 또한 나의 자존감을 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죠. 자, 장형 중에 판류형 방어 기제는 부인이라고 해요. 부정 부인.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는 그러니까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런 것들이 8유형의 대표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사례를 들자면 이제 8유형에게 이제 너 이러이러한 점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도 아니라고 내가 맞다고 이렇게 좀 팍팍 우깁니다. 이런 것들이 방어 기제와 관련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기는. 이제 그런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자신의 나약함 그런 것들을 건드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또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병입니다라고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이 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아유, 그런 건 이 나이에 50 넘으면 다 걸리는 걸 그거를 죽을 병도 아닌데 괜찮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때론 병에 걸려 이번에 또 코로나 같은 거 있잖아요. 판류형 입장에서는 마스크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약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상 쓰고 다닐 텐데 이제 안 쓰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안 걸린다. 다른 사람은 걸릴지 몰라도 나는 안 걸려. 장형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자, 병에 걸려도 약을 또 안 먹어요. 자기 방식대로 이제 해결을 합니다.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우나 같은 데 가가지고 땀 쭉 빼고 나와가지고, 그러고서는 아주 그냥 저기 고춧가루 팍팍 쳐가지고 콩나물국 쫙 끓여서 먹으면 약 안 먹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행동하죠. 자,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이 창피를 주면 이제 이 공부 자체에 대해서 부인해 버려요, 그냥. 이거 나는 공부와 나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그냥 부정해 버리는 거죠. 상황 전체를. 공부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공부 못한다라는 것을 부인하듯이 그냥 공부는 제 길이 아닌가 봐요 하고 이제 탁 얘기하죠. 자, 이제 딸아이한테 내일 시험이니까 이제 TV 좀 그만 봐라.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 좀 해. 그러면 진짜 내 공부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그냥 공부할 마음이 싹 사라져. 나 오늘 공부 안 할 거야. 하고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TV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뭔가 아니야, 아니야, 안 돼. 뭔가 그럴 리 없어. 뭔가 부인, 부정.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인,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의식. 판류형의 대표적인 방어 기제다. 자기 자신의 결핍을 드러내거나 자존감을 건드렸거나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또 쉽게 안 볼 수도 있겠죠. 자, 9유형의 방어 기제는 혼수 상태라고 해요. 아까 8유형은 뭐라고 그랬죠? 부정, 부인. 자, 9유형은 혼수 상태예요. 마치 마취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멍하다고 해요. 보통 9유형 분들이 멍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막 말다툼을 하면 친구가 막 뭐라고 빠르게 막 공격적으로 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더군다나 더 큰 소리로. 그러면은 순간 멍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뭐 대꾸도 못하고 그냥 혼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구유형 입장에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나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거든요. 당장 나가서. 그런데 그냥 휴대폰을 휙 침대 뒤에 던져놓고는 그냥 연락도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것도 마치 그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평소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 드라마를 1편부터 끝까지 그냥 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이 드라마가 뭐 엄청 재밌고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그 시간을 때우는 거죠. 마취 상태처럼, 혼수 상태처럼. 그리고 이제 중요한 발표 앞두고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잠만 자요. 그냥 내내. 이제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자존심에 타격을 입거나 자신의 결핍을 건드리거나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심리적인 의식, 즉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귀한 손님이 이제 오는데 그러면 막 준비할 게 많잖아요. 음식 같은 것도 막 만들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날 이거 안 하고 막 그 장롱에 있는 철진한 옷들 꺼내 가지고 그거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힘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장형 중에 마지막 인류형의 방어 기제. 반동 형성이라고 해요. 반동 형성. reaction formation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특히 분노에 대해서 그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어떤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분노에 대해서. 자, 사례를 보면 이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지 않는 아이가 있는데 공부하라고 이제 소리치고 화를 내야 되거든요, 지금. 마음은. 그런데 그 말은 못하고 그냥 얼굴에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때를 보고 있는 거죠. 기회를 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딱 합리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명분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신이 화를 내는 그 상황 자체를 바로 표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반동 형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말하고 싶은 화를 내지 않고 그 반대되는 어떤 다른 행동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화를 내는 건데도 화를 낸다고 말을 안 해요. 뭐 이제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설거지를 잔뜩 이제 싱크대에 쌓아놓은 거예요. 응? 그러면은 이거 정리 왜 안 했냐? 잘 정리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요 정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을 하는 건데 이제 화는 나는데 화는 또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막 이렇게 뭐랄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그래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다. 당신한테 화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리 안 된 이 약속 안 지킨 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이유 때문이지 당신한테 화가 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다 느끼죠. 화가 났다는 걸. 굳이 뭐 화가 났다라고 말을 해야만 우리가 화를 느끼나요? 그 에너지를 다 느끼는 건데 차라리 화가 났다고 말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이제 성적이 떨어진 딸 아이한테 마찬가지죠. 막 화를 내야 되는데 너 이거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뭐 해서 이렇게 막 탁탁탁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제 실수 같은 걸 잡아내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봐봐라. 너 이 문제 이거 어제 했던 거잖아. 응? 어제 똑같이 풀었던 건데 왜 이걸 틀려? 넌 정말 집중을 안 해. 주의력이 부족해. 막 이렇게 이런 잘못된 행동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거지. 너 성적 떨어졌다고 내가 화내는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성적 떨어져서 화가 난 거죠. 자,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제대로 일도 안 해. 출근도 늦고 정리정돈도 알아서 탁탁 해야 되는데 청소도 안 하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막 화를 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다음 날부터 자기가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청소해놓고 정리해놓고 그냥 보란 듯이 막 보여줘요. 응? 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린가 싶겠죠. 하지만 이제 1번 유형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그 심리 의식을 활용해서 이제 자신의 분노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장형 8번, 9번, 1번의 방어 기제를 알아봤습니다. 방어 기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방어 기제란 자아가 위협을 받으면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 의식입니다. 뭔가 자신의 결핍이나 수용하기 힘든 상처, 무언가 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또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위협을 받으면 이런 방어 기제를 펴니다. 8유형의 방어 기제 부정, 부인, 그리고 9유형은 혼수 상태, 마취라고 표현하고요. 1유형은 분노에 대한 반동 형성. 이렇게 대표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방어 기제 외에 다른 방어 기제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8번, 9번, 1번이 대표적으로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방어 기제라는 뜻이지 다른 어떤 8유형도 뭐 동일시도 할 수 있고 합리화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9유형, 1유형도 다른 방어 기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것들을 오늘 정리해 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방어 기제와 가슴령 2번, 3번, 4번 어떤 방어 기제를 주로 쓰고 또 어떤 몇 가지 사례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